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니터 양쪽에 막 극단적으로 성향이 다른 두 개의 자산 가격을 딱 띄워놨다고요? 네, 아주 극과 극인 자산들이죠. 맞아요. 한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궁극의 전통 안전자산인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루에도 몇십 %씩 요동치는 극단적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이 있죠? 네네. 근데 오늘 화면에 찍힌 숫자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금이 103만 달러고요. 비트코인도 정확히 103만 달러예요. 와, 똑같네요, 숫자가. 네, 극과 극의 자산이 완벽하게 같은 가격표를 달고 심지어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시장의 흐름을 보셨다면 이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반으로 찢어져서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막 달리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극심한 분열증 혹은 양극화된 공포와 탐욕을 뭐랄까 이보다 더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완전히 모순되는 현상들이 오늘 하루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막 터져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2026년 3월 26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들이 유독 흥미롭고 또 약간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네, 파헤칠 게 천만죠? 글로벌 증시는 막 일제히 파티를 벌이는데 한국 증시만 3%대라는 무시무시한 폭락을 맞은 완벽한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 현상부터 짚어봐야 하고요. 또 모순투성이인 뉴스 헤드라인들까지 짚어볼 게 산더미입니다. 네네.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이 복잡한 숫자들과 엇갈리는 데이터들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은 국내 증시 메커니즘부터 해부해봐야겠죠.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3.22% 하락해서 5,460.46을 기록했습니다. 와, 5,500선이 그냥 붕괴됐네요. 네, 코스닥 역시 1.98% 하락한 1,136.64로 마감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인데 외국인이 1,114만 주, 기관이 166만 주를 시장에 말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 주 넘게 사들이면서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맞아요. 지수가 3% 넘게 빠졌다는 건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악재 수준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증시 사도마차인 삼성전자가 4.7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무려 6.23%나 폭락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폭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철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공장에 불이 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오늘 한국 반도체 붕괴를 촉발한 주범이 바로 구글의 터보퀀트라는 그 초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터보퀀트요? 네, 인간의 판단이나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기계의 계산 결과가 시장을 무너뜨린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계가 매도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이 지수 전체가 이렇게 박살이 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길래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건가요? 현대 금융시장은 인간 트레이더가 호가창을 보고 거래하는 비중보다 알고리즘의 1000분의 1초 단위로 거래를 체결하는 퀀트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0분의 1초요? 네, 터보퀀트 같은 고도화된 AI는 글로벌 환율의 미세한 떨림이나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 키워드 등을 실시간으로 막 빨아들여서 연산하거든요. 네네. 오늘 이 알고리즘이 아시아 신흥국, 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리스크 한도 초과라는 위험 신호를 켰고요. 그 즉시 인간의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수백만 주의 매도 주문을 쏟아낸 겁니다. 듣고 보니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수만 명의 관중이 들어찬 그 꽉 막힌 동고장을 상상해 보세요. 네, 동구장이요? 근데 비상로 근처에 서 있던 로봇 하나가 인간의 코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연기 입자를 감지한 겁니다.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로봇이 0.001초 만에 문을 박차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자 영문도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로봇이 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닉에 빠져서 막 서로를 짓밟으며 비상구로 돌진하는 셈이군요. 와, 정확한 통찰력이십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넘어선 속도의 비대칭성에 만든 재난인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따르는 연쇄작용입니다. 연쇄작용이요? 네, 터보퀀트가 반도체 대형주를 내던져서 주가가 급락하면 시장에는 이른바 패시브 펀드라는 거대한 자본 덩어리들이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시장 지수나 특정 비율만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펀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알고리즘 매물 때문에 뚝 떨어지면 패시브 펀드들은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줄고 지수가 달라졌네 하면서 비율을 맞추려고 움직여요. 아, 자기가 들고 있던 다른 주식들까지 팔아버리나요? 맞아요. 자기가 들고 있던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 주식들까지 기계적으로 몽땅 내다 팔아버립니다. 와, 터보켄트라는 돌멩이 하나가 펀드들의 연쇄적인 묻지마 투매를 일으키면서 제조업 전체를 5.33% 폭락하게 만든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기묘한 데이터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제조업, 건설, 기계가 다 박살나고 있는데 종이목재 섹터가 4.58%, 금융업이 2.03% 올랐어요. 네, 눈에 띄게 올랐죠. 다 불타는 와중에 이 섹터들은 대체 왜 오르는 건가요? 특히 종이목재가 갑자기 급등한 건 진짜 맥락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시장 내 자본의 긴급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의 주요 타겟은 보통 시가총액이 크고 글로벌 거시경제에 민감한 반도체나 IT 기술주거든요. 네네. 반면에 종이목재 같은 섹터는 전형적인 내수 기반의 방어주 성격을 띱니다. 해외 알고리즘의 타격망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당장 로봇들이 막 융단 폭격을 퍼붓는 첨단 산업을 피해서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타격이 덜한 곳으로 자금을 숨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 첨단 AI를 피해서 가장 전통적인 나무와 종이로 도망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금융업은 왜 오른 건가요? 금융업의 상승은 아주 명확한 실적이라는 방패 덕분입니다. 오늘자 한겨레 뉴스를 보면 작년 코스피가 급등했을 때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10조 원이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투자자들은 극도로 불안하거든요. 미래의 성장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 금고에 10조 원의 현금을 쌓아둔 눈앞에 확실한 실적이 찍히는 곳으로 돈을 피신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기계들이 휩쓸고 간 한복시장은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아수라장이었네요. 그런데 시선을 바다 건너 글로벌 시장으로 돌리면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완벽한 디커플링이잖아요. 네, 한국이 알고리즘 쇼크로 신음하는 사이 미국의 나스닥은 0.17% 올랐고요. S&P 500과 다우는 보합세로 굳건히 버텼습니다. 유럽 쪽도 괜찮았죠. 네, 유럽의 닥스 지수도 0.80% 상승했고 특히 홍콩 항생 지수는 1.59%나 랠리를 펼치면서 아시아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와, 한국만 빼고 다 잔치를 벌인 건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청취자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는 오늘자 뉴스 헤드라인들이 심각하게 모순된다는 겁니다. 모순이요? 네, 뉴욕 연합뉴스나 여러 매체들은 글로벌 랠리의 원인으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휴전 협상, 즉 중동 긴장 완화를 꼽았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다른 뉴스들을 보면요. 뉴스원에서는 이란 외무장관, 미국과 대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글로벌 이코노미 속보에서는 이란, 협상안 끝내 거부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완전히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평화가 온다고 주식을 사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사자가 대화 안 한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팩트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데 시장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며 주가를 끌어올린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주식시장 특유의 아주 차가운 확률론적 심리가 드러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확정된 사실 그 자체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기대감의 변화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당장 오늘 밤 평화 조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어서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이란이 당장 협상을 거부했더라도 마쿠에서 모종의 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 미세한 확률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전면전이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겠다. 여기에 베팅을 한 거죠. 확정된 평화가 아니라 최악을 피했다는 그 안도감에 베팅을 했다. 혹시 그 증거가 데이터 어딘가에 남아있나요? 네, 바로 원유 시장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선 원유, 즉 WTI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64.89달러 선을 가리켰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네요. 맞아요. 만약 시장이 정말로 전쟁이 격화될 거라고 판단했다면 공급망 붕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막 폭등했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유가가 안정세를 보인다는 건 시장이 전쟁 리스크에 붙어있던 공포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유가가 진정되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금리에 민감한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논리가 딱 맞죠.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최악을 피했다며 환호했다면 왜 한국은 그 훈풍에서 철저히 소외된 걸까요? 그게 바로 한국 시장이 가진 치명적인 이중고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자본이 신흥국 마켓의 분위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광산의 카나리아죠. 네, 중동 뉴스가 엇갈리게 나오는 불안정한 상황 자체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로 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터보컨트발 반도체 수급 붕괴라는 한국만의 내부 악재가 겹쳤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킨 굴레관, 바로 환율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아, 환율. 안 그래도 제가 이 FICC, 즉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 지표들을 보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브리츠경제 뉴스를 보면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0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이탈을 부추겼다고 나오더라고요. 1,500원이면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맞아요, 청취자님.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단순한 변동이 아니잖아요. 과거 경제 위기 때나 보던 시스템 경고 사이렌 같은 극도의 공포를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뚫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장 마감 지표를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5.3원 하락한 1,445원에 마감했단 말이죠. 네, 뚝 떨어져서 끝났죠. 장중에는 막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패닉을 주더니 끝날 때는 오히려 어제보다 환율이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는 대체 왜 일어난 건가요? 그 롤러코스터가 바로 현재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1,500원을 터치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스템에 설정된 환차손 방어 알고리즘이 또다시 발동했습니다. 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알고리즘이요? 네네. 주식시장에서 터보퀀트가 반도체를 던졌듯이 외환시장에서는 1,500원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기계적인 원화 투매와 달러 매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어휴. 장 후반에 글로벌 달러와 약세 흐름이 반영되면서 환율을 1,445원으로 다시 끌어내리긴 했지만요. 이미 장중에 기계들이 집어던진 주식 매물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데미지는 주워 담을 수 없었던 거죠. 장 마감 숫자가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장중에 휩쓸고 간 알고리즘 투매의 상호는 시장의 피투성이로 남았다는 거군요. 참 씁쓸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비현실적인 데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금과 비트코인 말씀이시군요. 네, 채권과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42%로 무려 5bp 상승하면서 매파적 기조를 보였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결국 시중에 돈줄이 조여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보통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금은 매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경제학의 오랜 상식이잖아요. 네, 아주 교과서적인 공식이죠. 근데 오늘 금값은 오히려 15달러나 올라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자도 안 주는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와 금값의 역상관 관계라는 오랜 공식마저 깨뜨릴 만큼 시장의 기저에 극도의 공포가 깔려 있다는 방증입니다. 공포요? 네, 터보컨트 같은 통제 불가능한 알고리즘,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중동발 뉴스, 막 널뛰는 환율을 보면서 거액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률, 즉 이자를 포기하고서라도 내 원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역사적 피난처로 숨어들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쏟아지는 위기에 대비해서 가장 튼튼한 방공호로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딱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죠. 비트코인이죠. 네, 변동성의 끝판왕이자 극단적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오늘 1,240달러가 오르며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과 알고리즘이 무서워서 금을 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디지털 자산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 그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바벨 전략의 정확한 민낯입니다. 아, 역도성수들이 드는 바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어중간한 중간지대 자산은 다 버리고 극단적으로 안전한 자산과 극단적으로 위험한 자산, 양쪽 끝에만 돈을 막 쌓아두는 전략이죠. 글로벌 ETF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은 풍부하거든요. 네네. 이 눈먼 돈들이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금을 사고 동시에 그 풍부한 유동성이 쫓아갈 새로운 성장의 피난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겁니다. 생존을 갈구하는 전통 자본과 알고리즘과 유동성을 쫓는 현대 자본이 13만 달러라는 똑같은 숫자를 놓고 막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군요. 시장 참여자들조차 공격을 해야 할지 방어를 해야 할지 완전히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CBC 뉴스에서 안전자산 공식이 흔들리나 라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과거의 교과서적인 투자 공식이 더 이상 현재의 고도화되고 분열된 시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구글의 알고리즘이 한국 시장을 강타해서 박살을 냈고 글로벌 뉴스는 평화와 결렬 사이에서 모순투성이고요. 또 금과 비트코인은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치솟는 이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위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장의 팩트가 막 파편화되어 있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다가오는 캘린더의 매크로 지표, 즉 거시경제 지표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캘린더를 봐야 하는군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4월 1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 변동성의 방향을 결정지을 트리거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오, 당장 오늘 밤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달력에 빨간 펜으로 딱 그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밤 8시 20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동 정책이든 무역 관세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알고리즘들이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또 한 번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또 대기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밤 9시 30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잖아요. 이게 예상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다음 주로 넓히면 더 중요한 실물 지표들이 기다립니다. 화요일인 3월 31일에는 한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와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가 발표됩니다. 아, 한국 지표도 나오는군요. 네, 오늘 한국 증시가 알고리즘의 융단 폭격을 맞았지만 결국 내수와 실물 경제라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올 명분을 찾게 될 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아시아 신흥국 전체의 투자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같은 날 밤에 발표될 미국의 구인 보고서 졸치와 4월 1일 수요일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까지 딱 확인하고 나면 4월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털어낼지 아니면 다시 긴축의 공포로 빠져들지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리포트 마지막에 제시된 실전 전략이 왜 두 갈래로 쪼개져 있었는지 이제야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한국 시장의 투매와 환율 1,500원 터치라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어형 주식이나 금달러 해지라는 방패를 일단 들어야 합니다. 네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기술주 중심의 안도랠리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면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위험 자산에 재진입할 창술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시장이 바벨 전략을 쓴다면 우리 역시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모두 쥐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참 방대하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구글 터보컨츠라는 AI의 연산 한 번에 5,400선이 무너지며 아수라장이 된 한국 코스피 쇼크, 그리고 엇갈리는 중동 뉴스 속에서도 확률적 기대감으로 랠리를 펼친 글로벌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 네, 마지막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똑같이 103,000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기묘하고도 역대급인 시장의 변동성 심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현상들은 현재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특정 기업이 물건을 얼마나 잘 파는지, 그 국가의 펀드멘탈과 재무제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분석하며 투자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자의 정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한국 증시 증발 사태에서 목격하셨듯 이제는 구글의 터보컨트 같은 AI 알고리즘 하나가 거시경제 지표나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시장을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 깜짝할 새였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정말로 그 기업의 찬란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AI가 0.001초 단위로 뿜어내는 차가운 알고리즘의 패턴일까요?
정통 경제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짜 서늘한 질문이네요. 맑은 날씨라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믿고 나갔는데 기계가 스위치를 켜서 만든 인공 허리케인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일기예보를 봐야 할지 아니면 기계의 스위치 작동 원리를 공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던져드린 이 도발적인 질문, 이번 주말 동안 개조안은 잠시 덮어두시고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건져내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